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며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50mm,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오늘 밤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비가 내리는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모레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기온이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져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모레부터 기온이 내려가는 가운데 다음 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포항 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부총리 일행은 수소환원 제철소 부지를 둘러보고 포스코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항제철소를 찾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동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태풍 흰남노 당시 가동을 멈췄던 포항제철소 제2제광공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뒤 수소환원제철소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불구하고 이거 매립하려는 이유가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환원 제철을 건설하려면 필수적으로 매립이 돼야 됩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면제와 환경영향평가, 매립 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앞당겨 총 11개월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조 원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수소환원제철소 착공 시기는 2025년 6월로 당겨질 예정입니다. 포스코가 우리 국민 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좀 더 촉진하고 그다음에 산업구조 전환의 선도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철강 산업은 국내 탄소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소 고배출 산업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철강석에다 탄소 대신 수소를 결합시켜 철과 물을 얻어내는 수소 환원제철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포스코는 오는 2030년까지 10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플랜트를 포항에 만들고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소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영일만 공유 수면을 매립해 135만 제곱미터 규모의 수소환원제철소 용지를 확보할 계획인데 환경단체는 바다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매립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구미에 있는 경북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임신과 출산 이후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도내 임산부는 국번 없이 1308번으로 전화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의료기관 연계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 운영은 지난 7월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시행에 따른 대응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응급 분만과 일시 주거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경주시가 올해 3분기 갈치와 조기, 일본 수입 간장 등 16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일부 시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허용 기준치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성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시한 지역 6곳의 정수장 식수에 대한 삼중수소 분석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열린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 대구법원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도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준비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등 여러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고 가장 쟁점이 된 것은 박정희 동상 건립이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경북도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박정희 동상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전국 8개 중 경북 보문단지 등 6개가 경북에 설치돼 있고 경북도청화 천년숲에도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것까지 하면 7개, 추가적으로 더 건립이 된다고 해요.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역 출신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이다. 전남도청 앞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이 있다. 정치인 김대중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김대중에게서 피해를 본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피해.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회의를 여는데 그 장소에 독재자의 동상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의 동상 건립을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 동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계속된 난타에도 이철호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꿋꿋이 견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경북의 후진국에서 선진국된 나라를 경상북도의 만들었는데 상징. 이철호 지사의 우편향적 행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 이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는 자리에는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운강 이강년 선생에 대한 추모는 얼마나 많이 하시고 계십니까? 에이펙 준비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이 지금 숙박시설 사용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 프레지덴셜 스위치라고 하는 거 지금 몇 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14개 있고 10개를 추가해야 됩니다. 경북도 등은 에이펙 관련 예산 2천억 원을 요청했으나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비로 외교부에다 100억 신청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영원으로 지금 답장을 한 상태죠? 예. 철저하게 논리를 세우고 준비를 하셔서 에이펙만큼은 지난번 잼버리하고 달리 대구 경북 통합에 관한 질의엔 이 지사는 다음 주 사자회동이 있을 것이라며 중재안 수용을 앞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가 다시 중앙정부에서 좀 권한을 중재를 강화해달라 요청을 해서 다음 주쯤 가면은 행안부 장관하고 지방시대 위원장이 주재해서 대구시장과 제가 올라가가지고 사인하는 행사가 있을 걸로. 환경오염과 노동자 사망이 끊이지 않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공장 이전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요구는 환노위에 이어 또다시 지적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끝나면 TF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국회에 또 보고드리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항 심해 가스전 탐사 프로젝트 대왕골의 첫 시추가 오는 12월로 다가왔지만 어민 피해 예측 자료와 대책이 전무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에 이어 진행된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의 핵심은 역시 지난해 예천에서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졌고 경북 농어촌의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김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핵심 지휘관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낸 경북경찰청.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세게 이렇게 깨알 같은 지시를 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콕 집어가지고 불송치를 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꼭 이해하려면은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오로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밖에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검이 관철되고 수사가 진행됐을 때 청장님 그때 상황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자신 있으십니까? 예,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앞서 야당이 최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경북경찰청이 이를 거부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엄호도 이어졌습니다. 청장님, 수사를 법리에 맞게 또 절차에 맞게 제대로 했다고 자부를 하시죠.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에 외압이 있었습니까? 예, 외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독자적인 경찰의 능력을 가지고 했죠. 경북 농어촌 지역의 치안 공백 우려도 나왔습니다. 최근 지구대 파출소를 묶어 운영하는 중심 지역 관서제 시행 이후 경북의 지구대 파출소 정원은 587명에서 85명으로 85% 감소했습니다. 경북 관내 치안센터도 89곳 중 상주 인원이 아예 없는 곳이 70%에 달했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적다고 해도 그 치안센터에 그 상주 인력이 있는 거랑 없는 거하고 주민들한테 주는 그 안전에 대한 심리감은 굉장히 다릅니다. 한편 대구 경북대에서 진행된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대책과 교직원 주택 임차비 무이자 대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대구에서 열린 검찰 국감에서는 전국적 이슈인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또 법원 국감에서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관련 고무줄 양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년을 끌어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장 시절 관련 사건을 수사 지휘한 송경호 부산고검장에게 검찰이 대통령 친위 수비대로 전락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중조마마이기 때문에 신하 입장에서 어떻게 기소하느냐 이런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 고검장은 강하게 반발하다 국회의원에게 조용하라는 부적절한 은행으로 지적받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면 서영교 의원 말씀을 유념해서 정식으로 장경태 의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는 편향되고 중복된 수사를 한다는 지적에 검찰은 언론 보도 외에 압수수색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국감에서는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관련 고무줄 양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저지른 참혹한 범행에 1심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7년으로 반토막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런 1, 2심 간 고무줄 양형이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양형이 맞다면 항소심은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양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양형이 맞다면 1심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양형일 것입니다. 지법이 양형 기준을 몰라서 판결하겠습니까? 국민적 공분이 있고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했겠죠. 법원 측은 법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1심 양형이 이례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신탁 전세 사기와 관련해 등기 누락 문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등기로 인해서 채무 변제 순위가 변동되기도 하고 특히 국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등기를 누락한 건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의 직무 태만 아니겠습니까? 신탁 등기할 당시에는 이렇게 그 대출 규모나 이런 거를 그 등기부에 기입 그 명세서를 넣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서 민형사 사건 재판에서는 갈수록 재판 일수가 길어지고 있다며 빠른 심리와 재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대구 고검장과 지검장의 호화 관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2022년 기준 대구 고검장과 대구 지검장은 모두 방 5개와 화장실 2개 등에 있는 186제곱미터 규모 관사를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56명 기관장 가운데 95%인 53명의 관사 면적이 국민 평형이라는 84제곱미터를 넘고 지방에 있는 장차관급에도 제공되지 않는 호화 관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전국에 운영하는 관사는 1,303채로 근무 인원이 60%가량 많은 법원의 821채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다며 최소한 편의를 위한 실질적 업무용 숙소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가 가을 단풍 명소 9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경북 산림환경연구원 내 천년숲정원에는 습지원과 거울숲, 메타세쿼이아와 침엽수 숲길이 조성됐고 서면 도리마을과 통일전에는 은행나무 숲길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억새 군락지로 유명한 무장봉은 태풍 피해 복구를 마치고 2년 만에 탐방로가 개방됐고 운곡서원과 불국사, 계림과 용담정, 포석정 등도 단풍 명소로 방문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늘 오후 7시 반 포항 스틸야드에서 수원 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4 34라운드 경기이자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정규리그 4위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파이널 A그룹에서 첫 경기를 치르는 포항은 최근 수비가 안정되면서 리그에서 3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포항 박태하 감독은 그제 열린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지금보다 나은 순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시와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는 인문도시 지원 사업인 경주 공간문화 상생 플랫폼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인문도시 지원 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인문학 대중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2027년까지 5억 원을 들여 동학 삼경사상과 최부잣댁 공감 정신 등 지역 인문 자산을 활용해 강좌와 체험, 축제를 개최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울릉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화재, 교통, 재난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화재 진압, 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올해 8월과 9월 경북에서 포획한 야생 멧돼지가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5천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뒤 경북으로 점차 확산하자 9개 시군과 함께 집중 대응에 나서 8, 9월 2달간 모두 5,010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 들어 7월까지 포획하거나 사체로 발견된 야생 멧돼지는 9,300여 마리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경주시청의 음료 반입수 대비 일회용컵 사용률이 지난 8월 96.6%, 9월에는 98.1%로 매우 심각하다며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일회용품 근절 대책을 경주시에 요구했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줄지 않았고 관련 조례도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50mm,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오늘 밤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고요. 특히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비가 내리는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기온이 큰 폭으로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져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우리 지역 모레까지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동해 남부 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 김천은 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22도 전망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5도, 봉화는 13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1도, 봉화는 20도 예상됩니다. 오늘 포항의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4도 예상되는데요. 오늘 밤부터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아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모레부터 기온이 내려간 가운데 다음 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